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죠. 2025년 국제 분자 과학 저널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침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영웅이라고 할까요? 히스타틴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단백질들이 구강 건강은 물론이고 또 어떤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히스타틴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침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아미노산 중에 히스틴이라는 게 풍부한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히스타틴 1, 3, 5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고요. 1, 3, 5요. 네, 언뜻 보면 그냥 침의 여러 성분 중 하나겠거니 싶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들이 입안을 보호하는 건 기본이고 상처 치유도 돕고 심지어는 질병 진단이나 어떤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까지 될 수 있거든요. 와, 정말요?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 HTN1이랑 HTN3 이 두 유전자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그 후에도 막 쪼개지고 변하면서 여러 역할을 한다니 뭐랄까 좀 변신 로봇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도 있겠네요. 구조가 조금씩 변하면서 기능도 달라지니까요. 자, 그럼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 우리 입안 건강, 구강 건강부터 좀 짚어보죠. 히스타틴이 우리 입안에서 정확히 뭘 하나요? 대표적인 역할은 역시 항균 작용입니다. 특히 히스타틴 5 같은 경우는요. 칸디다라는 곰팡이균이 있잖아요. 아, 칸디다요? 네, 거기에 아주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보여요. 균의 세포막을 직접 공격하거나 내부 기능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작동하고요. 일부 충치원인균이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인데요. 히스타틴은 치아 표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주 얇은 막, 전문 용어로는 획득 에나멜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 보호막 형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보호막 형성요? 네, 그러니까 치아에 얇은 코팅을 하나 입히는 셈이죠. 이 막에 딱 붙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산성분으로부터 치아 에나멜이 부식되는 걸 막아줘요. 특히 히스타틴은 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되면 보호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약간 파워업 같은 거죠. 오, 인산화로 파워업.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또 칼슘이나 인산염 이온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치아가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 즉 재광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균도 막고 치아 코팅도 돕고 또 치아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까지 기여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서 치아 건강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지점은 이 히스타틴이 상처 치유에도 관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입안에 상처 나면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낫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히스타틴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히스타틴 1과 3 연구를 보면 피부세포, 그러니까 상피세포가 상처 부위로 잘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혈관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돕고요. 아, 세포 이동이랑 혈관 생성. 네, 이게 단순히 세포 수를 막 늘리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세포들이 빨리 상처 부위로 와서 제 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유 촉진 능력은 주로 단백질의 특정 부위, C말단이라고 불리는 끝부분 영역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과학자들이 이 작은 활성 부위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럼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더 빠르게 돌리는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입안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부위의 상처 치유나 조직 재생 같은 데도 쓰일 수 있겠어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같은 데서는 상처 치유를 촉진하거나 뼈 형성을 돕는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직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에 붙이는 하이드로겔이나 뼈 이식 재료 같은데 이 히스타틴 원리를 응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세포에 직접 명령이라도 내리나요? 그건 아니고요. 히스타틴이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 특정 신호 전달 경로, 예를 들면 ERK나 MTO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신호들이 켜지면서 세포가 이동해야 하는구나, 분열해야 하는구나 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하, 신호 전달 체계를 이용하는 거군요. 근데 이게 또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그 생체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타액,
그러니까 침 속에 있는 히스타틴의 양이나 종류 혹은 그 비율 변화가 특정 질병 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들이죠? 제2형 당뇨병 병자에게서 변화가 관찰된다거나 인림질환, 치주질환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다거나 또 어떤 특정 감염병, HIV 같은 경우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와, 알츠하이머 병까지요.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물론 아직 이걸로 당신은 이 병입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미래에는 어쩌면 간단한 침 검사만으로 여러 질병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데 이 히스타틴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히스타틴 자체나 그 조각들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려는 연구도 있다고요. 네,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히스타틴 5의 아주 작은 조각인데요. P113이라는 이름이 붙은 펩타이드가 있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보니까 잇몸 염증, 치은염 발생을 꽤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부작용은 적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 P113이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펩타이드를 직접 항균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공타액 성분으로 넣는다든지 기능성 치약이나 겔 같은 제품에 첨가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죠. 근데 이게 몸 안에서는 좀 빨리 분해된다는 단점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는 우리 몸의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내기 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펩타이드 구조를 살짝 바꿔서 고리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분해 효소의 공격을 덜 받게 하는 거죠. 아니면 리포솜 같은 아주 작은 나노 입자 안에 히스타틴을 쏙 넣어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 DDS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아, 구조 변경이나 나노 캡슐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정성을 높여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는 노력들이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와, 히스타틴 이거 정말 침 속에 감춰진 보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입안 지킴이 정도가 아니라 상처 치유 부스터에 질병 알림이, 심지어 미래의 치료제 후보까지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히스타틴은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히스타틴 자체나 혹은 그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과는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그런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말 나쁜 균만 골라서 공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딱 원하는 부위의 조직 재생만 정밀하게 촉진시키는 식으로 말이죠. 이 자연이 준 선물의 잠재력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